여섯 시내 경매. 네, 요즘 전국에 헐값 전원주택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현황을 보여줍니다. 네, 토지 면적이 무려 302평에 달하고 여기에 2016년에 새롭게 사용 승인을 받은 전원주택 한 채에다 창고, 다용도실까지 모두 포함하면 사용 가능한 건물 면적이 57평을 넘어갑니다. 처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2억 93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차 최저가는 1억 255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을까요? 네, 좋은 집이라면은 벌써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장점도 말씀드리지만 단점도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고 관심 있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엔 꼭 그 지역 물건을 방문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내륙 깊숙이 자리한 이 마을은 소백산맥의 능선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국도를 타고 들어오다 지방도로 이어지는 세로변을 따라 들어오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소재해 있습니다. 다만 배차 강역을 고려하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수준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자차가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주변과 어울리는 오늘의 집은 현장에 방문하시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크지 않은 농촌 마을임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위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해 있고 자, 뒤편으로는 능선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배경이 되어줍니다. 지금은 오프시즌이라 다소 한산해 보일 수 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변 논밭에 초록빛이 가득 차오르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필지인 목도리 719번지는 지목이 대, 면적은 998제곱미터, 약 302평이고요. 여기에 인접한 719-1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면적 886제곱미터, 약 268평입니다. 두 필지를 합치면 총 1884제곱미터, 570평에 이릅니다. 전원주택 치고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그리고 지목이 대지와 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취증을 발급받거나 농지 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처럼 농지 취득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시기에 이 점은 오늘 물건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괴상훈고시 제2024-11호이기도 합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란 쉽게 말해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계획 관리 지역보다 개발 행위가 조금 더 수월하게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다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소나말, 양, 사슴 같은 대형 가축은 방형 3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됩니다. 소규모 텃밭 농사나 채소 재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토지 형상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719번지는 주택이 들어선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719-1번지는 현황상 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조경수 약 10여 주도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비용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단독주택 한 채와 창고 그리고 여러 채의 제시효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이번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기준 130.08제곱미터에 제시효 외건물 58.84제곱미터를 합산하면 총 188.92제곱미터, 약 5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 경량철골 트러스 및 철판넬 위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건물로 면적은 76.08제곱미터, 약 2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1월 7일이니 올해로 건축 9년 차 건물입니다. 전원주택으로서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한 연식이고 감정평가 현장 사진을 보면 외관도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 겸 주방, 방 2개, 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전면 창호가 크게 설치되어 있어 채광이 좋고 기본적인 전기 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상수도도 정식으로 인입되어 있어 위생 설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부속 창고는 같은 경량 철골 구조로 54제곱미터, 약 16평입니다.
창고치고는 꽤 큰 편이라 농기계 보관이나 작업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시외 건물로 다용도실 33.84제곱미터 약 10평, 창고 15제곱미터 약 4.5평, 창고 10제곱미터 약 3평가 모두 매각에 포함되고 근해 2.5제곱미터만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창고, 다용도실, 소형 창고들 모두 합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57평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한 규모를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위치한 괴산은 한국에서 바다와의 거리가 가장 먼 내륙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덕분에 개발 압력이 낮고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괴상원 일대는 산마기의 길, 화양구곡, 선유구곡, 쌍곡구곡 같은 자연경관 명소들이 즐비하고 수도권에서도 꾸준히 주말 여행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괴산댐과 그 주변 괴산호를 따라 이어지는 산마기의 길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트레킹 명소로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이 산마기의 길까지 자차로 20분 안팎 거리입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불정보건지소가 물건지 북동쪽 인근에 위치해 있고 불정면 사무소도 차로 3분에서 4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괴상훈이 직접 공식 안내하는 전통시장인 목도시장이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소소한 장보기는 가까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마트나 종합병원, 공공기관을 이용하시려면 괴산읍내까지 자차로 10분 안팎 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는 시골 생활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주시까지는 자차로 약 40분이고 서울 동서울터미널까지 버스로 약 2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2번씩이나 유찰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수 이력의 문제입니다. 불정면 목도리 일대는 달천강 상류 괴산댐 하류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칠성면과 불정면 저지대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1980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괴상훈이 이 불정목도지구를 대상으로 총 266억 4천만 원 규모의 도시침수 예방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것도 역으로 보면은 그간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는 방증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현장 방문 시 인근 주민에게 해당 필지와 집 주변이 실제로 물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 항목입니다. 둘째, 경량철골 구조의 한계입니다. 주택이 경량철골 구조로 지어진 것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량철골 구조의 법정 내용 연수는 35년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50년보다 15년이 짧습니다. 단열 성능도 철콘 구조에 비해 불리한 편이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6년 건물이라 당장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보유를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완전한 농촌 입지입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사실상 없고 자차 없이는 생활이 불편합니다. 귀촌을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용도는 세컨하우스입니다.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내려와 쉬는 공간으로 570평 토지에 57평 건물을 갖춘 이 규모는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당에 가꿔진 조경수와 넓은 텃밭 부지는 원예나 소규모 텃밭 농사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 귀촌 거점입니다. 전 필지 886제곱미터는 소규모 채소나 약초 재배, 유기농 텃밭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괴산은 전국적으로도 유기농의 고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아이쿱 자연드림 테마파크도 있고 유기농 브랜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나 귀농 작물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괴산 방문 관광객을 겨냥한 소규모 농촌 민박입니다. 다용도실 33.84제곱미터를 게스트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본체와 독립된 숙박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촌민박 사업자 등록은 불정면 사무소에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격과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051, 소재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719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본원 2개입니다. 처음 감정평가 금액은 2억 93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가가 현재 1억 255만 7천 원이고 만약 3차도 유찰된다면 4차 최저가는 7,179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자, 말소기준 원리는 2021년 10월 29일에 설정된 괴산신협 근저당권 1억 800만 원입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모두 동일한 날짜에 말소기준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로 개인 채권자 근저당 3,750만 원, KB국민카드 가압류 2,341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 1,710만 원, 그리고 경매 신청까지 모두 말소기준원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이라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채권 합계가 1억 8,600만 원을 넘어가는 데다 현재 최저가가 1억 255만 원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유찰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전입신고가 된 점유자가 한 명 있는데 말소기준원리 설정일인 2021년 10월 29일보다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으로 인정된다 해도 대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 관련 리스크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제 가격의 그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에 수록된 불정면 목도리 인근 실거래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목도리 내에서 대지 620제곱미터, 건물 87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이 2026년 2월에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대지 463제곱미터, 건물 91제곱미터가 2026년 1월에 2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대지 667제곱미터, 건물 213제곱미터 규모는 2024년 11월에 2억 14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같은 마을에서 300평에서 400평대 토지에 세워진 단독주택의 최근 실거래가 범위가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내 인근 평가 사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불정면 지장리 477-7번지 850 제곱미터는 법원 경매를 통해 제곱미터당 8만 6천 원에 평가됐고, 탑촌리 366-2번지 380제곱미터는 2025년 4월 법원 경매에서 제곱미터당 8만 3천 원에 평가됐습니다. 오늘 물건의 토지 적용 당한은 주택지 제곱미터당 8만 원, 전베이트, 제곱미터당 4만 4천 원으로 산정되어 인근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현재 최저가 1억 255만 원을 분석해보면은 토지만의 가치가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고 건물 가치가 1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최저가가 그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량철골 구조라는 점과 침수 이력 리스크를 고려하면 시세 대비 충분한 안전마진 없이는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괴산군 단독주택 낙찰가율 통계를 보면 최근 1년간 64.9%이고 낙찰 건수율은 22.2%입니다. 45건 중 10건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경매 시장 자체가 그만큼 유동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침수 이력을 먼저 직접 확인하신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3차 입찰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가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침수 흔적이 확인된다면 4차까지 기다리시거나 아예 재검토하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는 판단입니다. 권리상 하자 없고 임차인 리스크도 없고 농취증 필요 없는 깔끔한 물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장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 지역은 살기 편하거나 개발 재료가 있어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평생 실거주 혹은 귀촌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접근하셔야 하고, 그럴 때만 오늘의 가격이 의미를 가집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숨은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